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들 속에 독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편인데요. 코스피가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2,500선을 내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나오면서 체감하시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인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인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 휴장에 따른 유럽중앙은행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글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불안한, 좀 요인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홍해 지역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있죠. 이거에 따른 지금 유가 상승도 나와주고 있고, 천연가스라든지 지금 물류 쪽도 역시나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에요. 실제로 이제 12월에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던 점도 시장에서는 좀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어 CPI는 예상치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날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전쟁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상승 또는 이제 운임 지수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좀 진행이 된다면, 이제 1월 CPI가 이제 2월 달에 나올 텐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좀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전쟁에 따른 또 불안 심리가 있는 데다가,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절대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좀, 브리핑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또 전쟁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이 추가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흐름을 차트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딱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 오늘 좀 850선은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분봉상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지지선 자리가, 850보다는 845라고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어제 방송에서는 845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846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설명이 드렸냐면은 이 845포인트를 오늘 좀 이탈하고 마감을 하면은 그 다음 지지선 자리가 좀 800선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자리를 좀 지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물론 845에서 800포인트까지라는 그 자리가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중요한 지지 라인을 깨졌을 때는 당분간 지수가 이제 요 구간 845에서 800 구간에 좀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요 구간 안에서 지수가 이제 또 한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해줘서 이런 하단의 지지선보다는 이제 상단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서 이 구간에 900선과 850선 요 구간의 지수가 머무르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좀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포인트 자리를 지지해주고, 일단 21선 자리를 빠르게 회복해주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평선 자리를 보면서 이제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장이 좀 열렸을 때 얼마나 좀 반등이 나와줄지, 이게 일단 관건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루시드,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좀 반등이 좀 나와줘서, 우리나라도 좀 내일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코스피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은, 오늘 2,500선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주고 있고, 10거래에 가까운 하락이 좀 나오면서, 어제도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거의 의미 없는 상승이었어요. 0.03% 상승이 나왔으니까, 일단 반도체 업종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밀리고 있는데, 언팩 행사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대감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좀 보는, 매물도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쎄 이제 앞으로 반도체는 그렇다고 끝난 테마는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만한 제품들, 가전 제품들, 온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D램, 역시나 지금 감산을 통해서 지금 다시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된 게 이제 11월 달부터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도 있었지만 일단 반도체 업종도 상승을 했었고 제약바이오들도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의해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1월 달에 많이 빠진 지수긴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11월부터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가장 많이 또 상승했던 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월 달 지금 월 말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까지 좀 밀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을 때는 아마 대외적인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하락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해지 테마로 될 수 있는 이 지수 하락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들이 좀 있어요. 방산이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상승 관련주들, 그런 쪽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 한두 종목씩은 넣어두시고 지수가 좀 하락한다 싶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서 좀 빠른 매매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수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너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적인 면도 이쪽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가 아니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중동 리스크에 더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북한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 라인이 깨진다면 800선까지 지수 갭이 있기 때문에 지수 체크를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세 속에서 해칭 수단으로 방산 테마라든지 천연가스, 유가 관련주들도 담아볼 수 있으니까요.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되는데요. 첫 번째로 로봇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인탑스가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로봇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보핏이라는 제품 이슈가 있는데 재료 분석해 주실까요? 네, CES 2024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보핏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약간 좀 애완동물 같은 느낌의 로봇인데 일단 이 시제품을 인탑스에서 납품을 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 어제 이제 시간 외로 이미 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아침에 좀 갭이 많이 떠서 신규로 이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좀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영상으로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 브리핑 영상으로 인탑스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인탑스를 이제 잡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관련 로봇주로 일단 에브리봇이 있거든요. 에브리봇이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봇주들의 뭐 상승세 이제 다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다면은 최근에는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대동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새롭게 대장주를 했었고 뭐 LIG 넥슨도 마찬가지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죠. 근데 뭐 시총이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인타스라는 종목은 그렇게 시총이 좀 크진 않아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한 6,500원 정도 나와줬으니까 일단 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고요. 신고가 자리 44,000원인데 물론 이제 내일장에서 얼마큼 갭이 뜨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갭이 뭐 4만 원대 이상 좀 한번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은 내일 시가 자리 한번 지지되는지 보고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이나 테마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급등락이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가능한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 영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만약에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눌림목 자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등주를 좀 노린다고 이제 에브리봇을 좀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인탑스가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은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더 크게 흔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략을 해본다면 이제 인탑스 쪽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봇주들이 일단 저는 뭐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올해는 봐야 될 업종이고 계속 노려볼 종목이니까 오늘 못 잡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충분히 또 기회 있으니까 로봇주들은 좀 기회를 봐서 눌림목 자리 특히 뭐 이렇게 한번 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로봇주 관련해서는 시가 대응 전략 혹은 눌림목 시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워낙에 좀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라 등락이 심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오늘 또 6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테마 분석을 해드리면서 저점에서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많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주고 있거든요. 눌림목이 나와줄까요? 네, 뭐 에이스테크는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고, 뭐 오늘도 이제 십자형 도지 모양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차트적인 면을 좀 봤었을 때 일단 갭이 좀 빠진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메우고 있거든요. 직전에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좀 갭이 좀 빠진 부분에 의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메웠습니다. 이제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고 여기서 저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거래 대금이 한 950억 정도 좀 나와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급등해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투자주의나 투자 경고 종목 뭐 이렇게 좀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어제도 이제 KMW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KMW도 마찬가지로 앞선 매물대 이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 일단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갈 자리는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말씀 좀 드릴 때는 이제 21선 자리랑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 가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21선 자리와 이제 어느 정도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이슈가 아직은 일정이 잡힌 게 없어요. 일단 테마 매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정이 있는 게 좀 좋은데 지금 뭐 정부에서 뭐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위성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6G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일정이 잡혀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일정에 맞춰서 공략을 해보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일단 수급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항상 눌림목 잡을 때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뭐 며칠선 잡는 걸 말씀 좀 많이 드리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딱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맞지는 않고 그냥 대부분 이제 잡는 타이밍을 좀 봤었을 때는 상승 이후에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거래 대금 줄었을 때 이제 지지라인 좀 보면서 매매하는 방식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쉽지는 않죠. 초보자분들이나 뭐 매매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항상 설명해 드리고 매매할 타점도 8시 방송에서는 강의 내용으로 많이 말씀 좀 드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게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뭐 한 주, 두 주라도 좀 매매를 해보면서 그런 기술적인 스킬을 좀 배워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이런 5G 관련주, 6G 관련주 쪽은 이제 뭐 계속 설명해 드렸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이 AI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기술을 좀 써야 될 때는 이런 무선 통신 기술은 계속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업데이트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이 자율주행을 지금 대비해서 6G나 5G 관련주들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G 같은 경우는 섹터 자체가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지만 당장에 정해진 일정이 없고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도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눌림목 시 매매 관점을 역시나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도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원칙 하에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이 방산 테마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물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방산 테마들 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방산 테마는 지수 하락 시에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테마죠. 뭐 해치 테마라고도 하고, 뭐 블랙 테마라고도 하고,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실적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는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LID 엑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실적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빅텍이라든지 뭐 휴니드,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과 좀 무관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뭐 매매를 아까도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지수가 하락할 때 어느 정도 이 지수 하락에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종목들을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매매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진 않지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되 또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매매했었을 때 정고점 자리 부분에 왔었을 때는 항상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라. 어제 8시 강의에서 8시 방송에서도 강의 내용에서 이제 매도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는데 직전에 이런 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왔었을 때는 일단 비중이라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어요. 오늘도 정고점 자리를 이제 못 넣고 좀 밀렸습니다. 6,200원 자리인데 6,000원 넘었습니다. 그 자리는 못 넣고 좀 밀렸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돌파 매매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고점 자리 이거 뚫어준다고 해서 미리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이미 뚫려 있는 이미 급등했던 자리에서 또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그렇게 빠진 만큼 지금 뭐 악재가 터진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냥 시장이 불안하니까 좀 빠진 건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뭐 불나방처럼 지수 빠진다고 이런 또 방산테만 막 들어가시면은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중동방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이슈긴 해서 뭐 오늘 뭐 방산주 이거 고점 물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재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몇 달씩 갈 수 있을 만한 이슈도 아니고 이런 또 전쟁 관련 이슈들은 똑같은 재료가 좀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시장에서 반응을 잘 안 해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뭐 그런 내용으로 시장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지역도 처음에는 좀 이슈가 좀 됐다 싶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좀 반응을 안 하죠. 오히려 좀 홍해 지역 관련해서 좀 뭐 국미 무역 시위가 있었을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반응을 하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좀 무뎌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테마 쪽은 지금 뭐 보실 수 있을 만한 테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관련해서는 이제 뭐 유가 상승 관련주가 또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물류 테마가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전쟁 관련 이슈지만 이제 운임 지수가 상승했었을 때는 해운주가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이런 뭐 가격적인 부분,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건 노란톡방에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 이슈 때문에 뭐 코인 가격 이런 거 등등 많은 걸 좀 아침마다 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빅텍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재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재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은 뭐 오늘은 좀 기다리셨다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고 지수가 좀 빠지는 걸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이 종목이 반응하기보다는 지수가 먼저 빠지고 나서 종목이 반응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을 때 유가 상승 관련주가 올라가는지, 뭐 해운주가 올라가는지, 뭐 방산주가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체크해보고 좀 매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뷰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리면 일단 MBT 오늘 좀 반등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 중에서 저도 이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의 뭐 남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지금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웹소설 관련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좀 MBT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일단 뭐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는 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차트적인 면은 어제 이제 뭐 노란 쪽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이런 자리들이 지금 지지 역할을 좀 해주면서 시장 대비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10,000원대 부근까지는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21선 자리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나올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없기 때문에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한번 슈팅 나오면은 그럴 때는 한번 수익 실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또 노란 뚜껑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엔터주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요 며칠 조정에 따른 하락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단타를 들어가서 매매하실 분들 아니면은 지금 며칠 빠졌다고 해서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엔터 쪽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는 충분히 남을 좀 호재들이 많고 지금 데뷔를 앞둔 신인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문제지 분명히 전고점 자리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신규로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아직 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수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이 노란 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 시에 단기적으로 해칭 수단으로서 유가 관련주라든지 해운 관련주들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눌림 주고 있는 2차 전지주들, 또 반도체, 그리고 또 엔터주들까지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빠졌던 적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2,500선 잠깐 깼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오늘 자리 보면은 1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121선까지 올까 싶었는데 오긴 왔어요. 저도 사실 2,500포인트 완전 초반 정도, 2,500포인트 정도 자리를 좀 바닥으로 좀 봤기 때문에 거의 바닥 인식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우선 뉴욕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요. 오늘 새벽에 이제 열린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줄지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좀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바뀔 수도 있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이슈도 있고 또 이래저래 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요. 계속 조금 압박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도 이래저래 정리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한 5월, 6월 예상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상 보통 선행하기 때문에요. 조만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빨리 좀 돌아줘야 될 게 외인과 기관들의 좀 움직임일 건데 사실 전혀 도와주질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한다면 3거래 연속 매도이긴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은 수량들 그나마 아침부터 해서 나오는 게 거의 2,000억 가까운 물량을 뱉어내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도 조금 되돌림이 내일부터는 좀 나와줘야 될 건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상황 재미없을 거라 말씀드렸죠. 이번 주 좀 지나고 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더 테마주들의 좀 극성인 부분이 있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좀 대형주들의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거나 빠지고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 매수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쉬자라고 어제 이제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역시나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분석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휴장에 쉬어가는 시장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4.87% 하락하면서 2008년 이후로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연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8일 연속으로 하락한 건 역대 14번뿐이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였던 12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던 게 역대 14번밖에 없었다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근데 어제도 올랐다고 보기 좀 애매해요. 네. 코스피로 따지면은 1포인트를 못 올랐어요. 1포인트 못 올랐기 때문에 그냥 좀 뭐 보합권에 있었는데 진짜 14년 만이라는 것도 참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 증시 아무리 이제 연말 끝자락에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도했었던 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 2차 전지주들의 또 4분기 실적 자체가 원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좀 크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법 자체는 언제 나오냐면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다음 주부터 바닥을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부터 회복이 좀 나와준다는 얘기가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춰서 금리 인하 얘기가 같이 곁들여질 거니까 거의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는 별 재미가 없고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가 더 나올 게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를 삼성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도 확실히 중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모습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 빠지면서 7만 3천 원대까지 왔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보시면서 만약에 매수 기회를 노리셨다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도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보는 게 있는데 빅텍 종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는 약간 조금 나름대로의 국내 시장에서의 그 빅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름의 공포 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고 시장은 또 빠지잖아요. 서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빅텍의 차트 상황이요. 나름의 고점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재미삼아 해봅니다. 보시자면은 고점 라인으로 맞춰봤을 때 이런 자리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름의 이 박스권 자리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박스의 또 중단 부분 자리가 6,000원 정도 자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더 큰 이슈가 생긴다면 시장도 좀 빠질 거고 빅텍은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시장이 조금 바닥을 좀 확인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그간에 좀 시장 보면서 판단했던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단 자리가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에 나왔었던 이 박스 자리까지 떨어지는 게 아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맥스 저점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단 라인에 해당하는 게 한 7만 2천 원 수준이거든요. 오늘 사실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는 시장이 거의 바닥을 찍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상 보시자면은 주가의 흐름이 6월 달 안정을 찾고 올려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해서는 60일선 라인을 이탈한 이후부터 해서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오늘의 흐름에서 그 터치하고 약간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도 역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가올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연준의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류골로 잡혀주면서요. 성장, 그러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 기회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주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감을 좀 더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닥을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당장에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한다면 내일부터 또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무료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전과 장 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오리온은 우리가 과자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리온이 바이오 기업을 좀 품었어요. 레고캠 바이오가 요즘에 좀 핫했는데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다고 하거든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보면 좋을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잘 갔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오리온이 인수를 합니다. 돈도 많이 넣습니다. 지분 뭐 이래저래 구주 유사항 등등 다 해가지고요. 25% 이상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미 레고캠 바이오 쪽에는 이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사실 M&A라는 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딱 시작하면요.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이에 따른 얘기가 돌아다니고 뭐 얘기가 돌고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의 이 움직임 자체가 나왔다는 건 레고캠 바이오 측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고점을 좀 찍고 나서 떨어지고 항상 그렇지만 딱 이슈가 터지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이 인수를 딱 해놨는데 증권가 측에서 인수를 통해서 연결 영업이익 자체가 1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향 전망을 합니다.
조금 당장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와 버리는데요. 전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하락을 봤었던 자리가 뭐 물론 2019년도 그 전도 있지만 큰 바닥을 보였던 자리는 나름에서의 큰 지지선 자리가요. 8만 원대 자리가 형성은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바닥입니다. 이 아래로는 그냥 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의 자리가 8만 원 자리인데 그 전에 한번 횡보하면서 버텼던 22년도 때 바닥을 찍고 반등 나오면서 나왔었던 자리가요. 여기 자리. 요 구간대 자리가 나름의 횡보했던 꽤나 한 반년가량 횡보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 자체가 10만 원 정도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하단 자리가 얼마냐면 여기 자리예요. 가격적으로 따지면 9만 5천 원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현재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1차 지지선 부근에서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라 9만 5천 원 자리에 이탈하는 부분만 조금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레고캠 바이오 쪽에서 임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터뜨리고, 그러니까 LO죠. 라인 세식 아웃, 기술 수출을 잭팟을 빵 크게 한번 또 터뜨려 준다면 오리온 주가도 올라가고요. 레고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오리온도 사실 이번 투자에 있어서 짧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레고캠을 통해서 그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크게 본다면 주가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최악인 경우는 라인 구조상으로는 8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최악인 경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고 혹여나 가지고 가시다가 9만 원 깨고 8만 원 근처까지 와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라고 매도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혹여나 온다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더라도 긴 시일이 걸릴 겁니다. 당장은 안 올 것 같고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잘 버티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레고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레고캠 같은 경우가 이슈로 반등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주가가 여기서 튀고 올라갔었고 오늘은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해서 역시나 나름의 이제 박스 자리 놓였었던 자리 자체가 또 얼마냐면은 여기 자리 4만 7천 원대 자리 정도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또 61선 자리 부근으로 될 건데 여기를 좀 버티고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나올 에로를 제외하고서는 이슈 소멸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추이상으로는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좀 바닥에서 수익 중이시라면은 여차하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점으로 따라가셔서 물리셨다면 바닥이 한 4만 7천 원대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오면 다시 반등 포인트 보고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 차트 상황 그러하니까 꼭 두 종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긴 흐름에서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이 하락이 이어진다면 9만 원을 깰 시에 8만 원까지 주가 열려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가격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터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JYP 상황이 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치가 컴백을 했는데도 3일 동안 4%, 7%, 오늘은 8%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바닥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그 JYP도 그렇지만 다 안 좋아요.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요. 엔터주 전반이 지금 최악입니다. 자, 보면 JYP 엔터가 오늘 현재 7% 빠지고 있고요. 어제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다음에 YG엔터가 사부작 깨지면서 4만 2천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하이브도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 저점 자리 이탈하는 모습이 조금 좀 포착이 좀 됩니다. 뭐 각자의 이슈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엔터주들의 좀 이번 4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영향이 조금 가장 커요. 뭐 이슈로 보자면은 뭐 중국 침체 여파도 볼 수 있다고는 한데 뭐 사실 항상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게 4분기 실적이 뭐 콘서트 이슈도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만 그게 항상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요. 한 달, 두 달 뒤에 잡히거든요. 매출 인식 자체가.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오히려 4분기보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뀌어주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종목들의 바닥을 찾아봐야 되는데 JYP엔터는 사실 11월, 12월 이 자리를 완전 어제 시원하게 약간 좀 뚫는 모습이 나와줬고 오늘 그냥 급락흐름 나와주면서 그 다음 구간 자체가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맞춰본다면 작년 초에 나왔었던 자리인 거죠. 이 자리. 여기 자리가 저점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7만 원대 한 초반 정도 자리, 7만 2천 원, 3천 원 정도 자리가 와야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바닥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자, SM 같은 경우도 오늘부로서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SM은 그래도 역시나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나왔었던 요 자리나 요 구간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구간으로 따져보자면 기술적 접근으로 해보자면 굳이 7만 원대 한 7만 6, 7천 원 자리나 아니라면 7만 원대 자리가 저점 인식 구간이에요. 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실적이 코스닥 기업들 다음 달에 실적이 나오겠죠? 엔터주들 실적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적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다고 이미 시장이 뿌려졌어요. 4분기 실적이. 그럼 실적 발표 때까지 안 좋을 게 뻔하니까 계속 하락이 나와요. 이번 달 내내 움직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 중순까지.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끝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엔터주들이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차트 구조상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뭐 SM을 비롯해 여러 종목들 천천히 하락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뭐 지지난주부터 드렸어요. Y젠터도 상담이 들어와서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짧게 드리기도 했었고요. 여러 좀 문제가 엔터주들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반등 시점 자체가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고 실적 발표 끝난 이후나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하이브 실적은 이번 달에 나오겠죠? 다음 주에 나올까요? 자, 요 흐름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다른 엔터주들한테도 영향을 좀 주겠죠. 근데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이브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 그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기관들 하이브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적잖이 많이 보이고 있고 SM 같은 경우는 외인이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매수 들어오다가 요 근래 며칠은 또 매도해요. JYP엔터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자체가요.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잘 오는 것 같다가 그냥 아예 어제는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상황처럼 기관들이 매도를 친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정말 많이 팔았어요. 좀 천천히 팔면 안 되나? 가차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시면 기관들이 연이은 매도 쫙 보이고 있고 외인들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엔터주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약간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풀려야 되는데 그 모습이 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엔터주들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전후로에서는 움직임이 다시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가지시되 당분간 제 생각은 최소 한 달은 별다른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반등 기대감은 2월 이후에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아니면 그때 보시고 다시 추가로 매수를 더 늘리시던가 하면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2월 달 되셔서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들 가장 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적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도 좀 알아볼게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오늘 인탑스죠. 보핏이라는 제품을 납품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로봇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보핏이 입는 로봇이잖아요. 네. 이걸 입고서 저는 사실 그 작년에 나왔었어요. 재작년도. 시연 영상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이 될까 싶었는데 이거를 입고서 등산을 하는 수준까지 현재 왔습니다. 네, 등산을 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싶으셔도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가고 싶은데 네,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슈가 좀 됐었는데 이게 인탑스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탑스에 대규모 투자를 또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약간 조금 기대감이 자리 잡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막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네, 장 초반부터 나왔고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한가에 잠겨 있는 모습이 현재 조금 포착이 좀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삼성에서 눈여겨봤고 미래 먹거리로 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업 규모 자체도 2030년이 되면요. 132억 달러까지 굉장히 커집니다. 금액적으로 거의 20조 원 가까운 규모까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탑스의 차트 상황을 보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전고점 자리가 42,000원짜리 이 자리를 넘어갈 건지 여부인 거죠. 뚫지 못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근데 우선은 4만 원대 돌파 여부는 아마 확실할 것 같고요. 내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고가 패턴으로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선 내일 상황에서의 급등 포인트를 보셔라. 그래서 한 4만 2, 3천 원대까지의 움직임이 나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규모는 우상향하겠지만 신고가 패턴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게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실적 발표 전이라 수급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 이번 주 한 주간은요 그냥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제도 기업 방문을 다녀왔지만 최근에 조금 기업 방문을 상당히 조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잘 확인을 해놔야 되고 잘 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얘기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소록스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세한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미국 휴장에 쉬어가는 시장으로 잡아봤고요. 상승 섹터로 로봇주와 식수지, 방산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수급 공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